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파일 접근 권한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이 다음으로 좀 설명한 부분은 특별한 파일 권한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setUID입니다. setUID라는 것은 자, 사용자의 그 user ID, 즉 한마디로 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어떤 계정으로 실행할 것이냐 이 부분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즉 setUID는 owner, 이 파일의 owner의 아이디를 사용해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setGID의 경우는 당연히 그룹 아이디랑 관련이 있겠죠. 자, 그룹 아이디랑 관련이 있는데 만약에 이 비트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해당하는 이 비트가 활성되어 있는 디렉토리 아래에서는 모든 파일들 그리고 디렉토리들은 이 그룹 오너십을 똑같이 물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파일 공유를 할 때 보통 많이 쓰는 거고요. 자, 스티키 빛 같은 경우는 이제 others 권한에 대한 특별한 빛인데, 즉 어떤 사용자가 이 파일을 생성시켰을 때 다른 사용자가 어떤 해당하는 파일을 이 스티키 비트가 설정되어 있는 파일을 지울 수 없도록 만드는 어떤 권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그래서 setUI 같은 경우는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가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그 사용자의 아이디를 그 프로세스의 아이디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 이 파일의 소유자의 권한으로 자, 이 파일을 돌린다는 것이죠. 자, 파일의 소유자의 권한으로 이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시킨다. 자, 왜 이런 게 필요할까요? 자, 이런 걸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패스워드예요. 자, 우리가 etc 아래에 있는 패스워드는 자, etc 아래에 패스워드가 있는데요. 이 파일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예요. 사용자의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add user 있죠. add user. add user는 어떻게 됩니까? 사용자 정보를 저장을 하는데 이 파일에 적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 파일에 적으려면 루트 권한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루트 권한으로 이 파일을 실행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자, 특히 우리가 섀도우 파일도 마찬가지죠. 자, 섀도우 파일도 루트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 일반 사용자가 패스워드라는 명령을 수행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 경백이라는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변경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정보를 바꾸는 건데, 그럼 이 정보를 바꾸는 게, 자, 이런 식으로 루트 권한이 있는 파일에 적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루트 권한에 있는 파일에 접근을 해야 돼요. 이 패스워드라는 거. 자, 그러면은 저 파일이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usrwin이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봐봅시다.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자, 이 패스워드라는 이 비밀번호를 바꾸는 프로그램을 잘 살펴보시면, 자, 우리가 RWX였는데 여기가 S로 돼 있어요. 자, 이 말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이제 setUID 빛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setUID 빛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말은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동안에는, 자, 현재의 사용자가 아니라 이 파일의 소유자의 권한으로 이 프로그램을 돌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동안에는 루트 권한으로 파일들의 접속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자, 이런 setUID 있는 파일들이 바로 이제 해커들의 공격 대상이 많이 됐었어요. 자, 그리고 이 파일들을 막 실행함에 따라서 중간에 어떤 루트의 어떤 패스워드라든지 이런 거를 탈취하는 이런 방법이 많이 사용이 됐었죠. 자, 그래서 그런 익샘플을 좀 하나만 잠깐 보여드리면, 예를 들면 bash 같은 파일, bash라는 게 있습니다. bash. 자,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쉘입니다. 쉘인데, 자, 이 프로그램입니다.
자, 바이너리 아래에 이제 배시라는 프로그램인데, 자, 이 프로그램이 이런 쉘을 띄워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자, 이 프로그램을 한번 복사해 볼까요? 배시를, 자, 현재 디렉토리, 점이 현재 디렉토리죠? 현재 디렉토리 아래에, 백배시라고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그래서 현재 디렉토리를 봐보면 백배시라는 프로그램이 하나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setUID를 한번 활성화시켜 봅시다. setUID를 활성화하는 방법은 사용자에게 자, 스페셜 bit을 준다. 이렇게 하면 돼요. chmod 사용자에게 스페셜 bit을 준다. backbash. 자, 그러면은 backbash라는 프로그램이 자, set 자, UID가 활성화된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루트로 이 백배시의 권한을 사용 소유자를 루트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sudo chown root.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오너를 바꿔봅시다. 자, 그럼 백배시의 오너가 루트로 바뀌어 있고요. 자, 루트로 바뀐 상태에서는 다시 이게 초기화가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chmod u 플러스 s. 자, 이런 식으로 해보면, 자, 이렇게 이제 이 프로그램은 소유자가 루트이고, 자, setUID가 활성화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 만약에 backbash 이런 식으로 실행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실행시킬 때 일반적으로 이 bash가 이 setUID에 취약한 걸 알기 때문에 어떤 옵션 없이 주면은 이 백배시가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p라는 옵션을 주어가지고 setUID를 활성화시켜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백배시라는 프로그램을 -p 옵션으로 실행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쉘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우리가 whoami를 한번 쳐볼까요? 자, 그래서 현재 이 배시는 루트로 동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면은 하여간 이제 루트로 이 파일들이 모두 우리가 존재 테스트 체크를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touch b 해가지고 b 파일 하나 만든다. 그러면 b라는 파일은 자,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루트로 만들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그 부분을 알기 위해서 id를 한번 쳐볼까요? 자, id를 쳐보면 자, 현재 이 uid는 자, gid는 경백으로 되어 있는데 잘 보시면 여기 effective uid라는 EUID 자,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EUID가 무엇이냐? 즉, 이 프로그램을 돌릴 때 어떤 권한으로 돌아가느냐? 이걸 나타내는 게 EUID예요. 자, 그래서 현재 이 쉘은 루트 쉘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아무거나 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setUID 같은 경우는 조심해서 활용을 해야 되고요. 자, 이때 만약에 우리가 그냥 백패시를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자, 그래서 그냥 백패시를 실행시키면 이 setUID가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활성화되지 않아서 자, 이렇게 해도 자, effective UID가 없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 배시에서도 이런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고, 여러분도 나중에 혹시 여러분 시스템이 이상하다 그러면은 이 setUID 빛이 활성화되어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없나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setUID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setGID를 보겠습니다. setGID 같은 경우는 어떤 디렉토리를 만든 이후에 그 디렉토리의 소유권에 따라서 특히 그립 소유권이 그 하부 디렉토리 하부에 생성되는 파일이나 디렉토리에 그대로 전파될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은 T1이라는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T1이라는 디렉토리가 있는데요. 자, 이때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여기 그룹에 setUID를 주듯이 한번 조사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때 자, 우리가 이제 T1이라는 디렉토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T1이라는 디렉토리에서 자, 이렇게 아무 파일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럴 때 만약에 touch A 그 다음에 mkdir d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까요? 자, 그러면은 당연히 그룹과 오너십은 모두 경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자, 이 사용자가 오너십을 바꾸고 싶어요. T1이라는 거는 자, 테스터 그룹이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면은 T1이라는 디렉토리에 오너십을 바꾸고 싶어요. 자, 이렇게 테스터로 바꿨고, 자, 그러면 앞으로는 T1 아래에서 생성되는 모든 파일은 자, 이 경백 오너십에 테스터 그룹 오너십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chmod 그룹의 스페셜 bit을 활성화시켜라. 자, 그러면은 자, T1을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오너십이 바뀌어 있고 자, set gid가 활성화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 한번 여기서 다시 만들어 볼까요? touch A1 mkdir D1 자, 이제 비교를 해 봅시다. 자, A1은 어떻게 됐어요? 그냥 만들었는데 소유권이 테스터로 되어 있죠. D1도 마찬가지예요. 소유권이 테스터로 되어 있고. 근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은 디렉토리와 같은 경우에는 스페셜 bit이 켜져 있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디렉토리 1에 가서 만약에 우리가 mkdir d1, d2 한 번 더 만들고 touch b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자, 이렇게 하더라도 또 똑같이 자, 그룹 오너십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떤 디렉토리에 대해서 같은 그룹 멤버들과 공유를 하고 싶다. 그리고 그 아래서 만들어 놓은 파일들은 계속 비슷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게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이런 setgid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테스터1으로 한번 테스터1은 이제 되지는 않겠군요. 퍼미션이 없어서. 자, 그래서 일단 setgid는 여기까지고요. 자, 그럼 이제 스티키빗을 한번 해볼까요? 자, 스티키빗은 이제 setgid는 같은 멤버십을 가진 사람들끼리 파일을 공유할 때 많이 쓰는데요. 자, 스티키빗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사용자들, 서로 멤버십도 겹치지 않고 전혀 모르는 사용자들끼리 어떤 파일을 어떤 디스크 스페이스를 공유하는 그런 식의 수요 때문에 만들어진 건데요. 일반적으로는 템프 디렉토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상 템포러리하게 어떤 만들어진 파일을 내가 만든 파일을 다른 사람이 지울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파일의 오너를 또는 디렉토리의 오너만 지울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다른 사용자들은 그 파일을 지울 수 없게 하고 싶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면은 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지금 현재 A하고 B가 있는데 루트 계정 루트는 좀 이제 삭제를 하겠습니다. 루트 계정으로 되어 있는 파일은 삭제를 하고요. 자, 현재 tester1이라는 파일 있고 이것도 이제 지울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현재 A라는 파일이 하나 존재하고요. 다시 하겠습니다. 자, 현재 A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놓고 자,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쉘의 사용자를 tester1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A라는 파일이 있는데 이 A라는 파일을 한번 지워볼까요? 자, 현재 이 tester1은 현재 디렉토리 소유자가 아니라서 지울 수가 없군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템프 디렉토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템프라는 디렉토리에서 A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A라는 파일이 여기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고 경백이라는 사용자의 소유로 되어 있어요. 자, 이럴 때 자, 테스터1이 접속한 쉘에서도 A라는 파일을 확인할 수가 있고, 자, 이때 만약에 RMA 이렇게 누르게 되면 자, 지울 수가 없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런 상황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여기 보시는 이 템프라는 디렉토리를 잘 보시면 소유자가 루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사용자들이 읽고 쓰기를 다 할 수가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근데 딱 하나 다른 게 이 T라는 이 스티키 빛이 활성화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잠시 이거를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chmod others에서 자, 스티키 빛이니까 이제 스페셜 빛이거든요. 자, 자, 이런 식으로 스티키 빛은 T라는 캐릭터를 사용을 해가지고 스티키 빛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T라는 캐릭터를 사용을 해서 이 부분을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T, temp. 이거 잘못했네요. chmod. 자, 그러면 다시 보면, 자, 이렇게 퍼미션이 빠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됐죠? 지워져 버렸죠. 자, 보면 다시 한번 이제 가보겠습니다. 이제 템프 디렉토리는 지금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현재 이 템프 디렉토리는 자, 루트 권한이긴 하지만 모든 사용자들이 읽고 쓰고 실행할 수 있는 디렉토리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자, 경백이라는 사용자가 A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고 A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고 A라는 파일이 하나 있죠.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쉘에는 테스터라는 사용자가 있어요. 테스터라는 사용자도 똑같은 디렉토리에서 자, A라는 파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볼 수 있는데 이 파일이 지금 경백의 소유예요. 경백의 소유인데 만약에 이 테스터라는 사람이 자, 이 파일을 지울 수 있느냐? 지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운다는 말은 자,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파일을 지울 수는 있어요. 지운다는 말은 write 퍼미션이 있으면 지울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write 퍼미션이랑 디렉토리 execution 퍼미션이 있으면 파일을 생성하고 지울 수가 있게 되는데 자,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이 공백이라는 친구가 이제 만들어놨는데 사라져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스티키 빛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others에게 스티키 빛을 활성화시켜라. 템프 디렉토리에. 자, 그러면 다시 템프 디렉토리를 보면 이렇게 색깔이 바뀐 걸 볼 수가 있고, 자, 이게 이제 스티키 빛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거 표현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T가 다시 활성화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 경백이 다시 A라는 파일을 만듭니다. A라는 파일을 만들었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다시 테스터1이 A라는 파일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우려고 해요. 그래서 yes를 눌렀지만 자, 이제 퍼미션이 거부가 나죠. 자, 이런 것처럼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에서는 내가 만든 파일을 다른 유저가 삭제할 수 없도록 만들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그 상위 디렉토리에 스티키 빛을 활성화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파일의 생성자만 해당 파일을 지울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스페셜 비트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래서 스페셜 빛과 그 다음에 소유자의 파일 퍼미션, 그 다음에 그룹의 파일 퍼미션, 그 다음에 others의 파일 퍼미션 이렇게 세 가지에 추가적으로 자, 어떤 스페셜 빛의 파일 퍼미션 이렇게 총 4가지의 옥텟으로 chmod를 우리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상세한 것들은 이제 숙제를 통해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런 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U 마스크를 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 마스크. 자, U 마스크는 U 마스크라는 거는 이제 사용자가 파일을 생성을 할 때 어떤 식의 그 퍼미션을 디폴트로 줄 것이냐 이 부분을 체크하는 것인데요. 자, U 마스크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U 마스크라는 명령을 치게 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마스크 퍼미션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이 마스크 퍼미션이라는 거는 파일을 생성할 때 자, 파일은 보통 리드 라이트 익스큐션을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파일은 리드 라이트를 기준으로 하고요. 디렉토리 같은 경우는 항상 내비게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익스큐션을 항상 넣게 됩니다. 그래서 파일은 666, 그 다음에 디렉토리는 777에서 자, 이 마스크 밸류를 빼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재 U 마스크가 022, 002라는 것은 제 첫 번째 거는 스페셜 비트를 함께 표현한 겁니다. 자, 002라는 것은 자, write permission, 그룹과 others에 대한 write permission을 항상 주지 않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자, 우리가 파일을 만들 때 touch b라고 하면 자, 이런 식으로 write permission이 빠져 있는 거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디렉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들 때마다 그룹과 others에 대해서는 write permission이 빠져 있어요. 자, 이런 것처럼 어떤 퍼미션을 뺄 것인가 라는 의미가 바로 자, U 마스크의 의미입니다. 자, 이거를 좀 심볼화해서 보고 싶다 그러면 U 마스크 -S 자, 이런 식으로 해보면 어떤 퍼미션을 우리가 허용할 것인가를 좀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U 마스크 해보면 자, 022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바꿀 수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어떤 마스크를 주고 그다음 그 마스크를 어떤 것을 사용할지를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U 마스크 사용자를 제외한 이 모든 그 뭐죠? 그룹과 others에 대해서는 exclusion permission까지 주지 않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0, 7, 7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용자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파일을 생성할 때 이런 식의 매크로를 사용해서 권한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touch x mkdir y 자, 그러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x가 어떻게 됐죠? 자, 이전과는 다르죠. 이전과는 달리 모두 파일에서 그룹과 others가 권한이 빠져 있습니다. 디렉토리도 다 빠져 있어요. 자, 이 말은 뭐죠? umask가 현재 자, 그룹과 others에서 모든 권한을 빼기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보다 상세한 것들은 자, 이제 여기 적혀져 있는 이 example을 보면서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 자, umask를 만약에 우리가 퍼머넌트하게 이거를 관리를 하고 싶다. 자, 그럴 경우에는 자, 어떤 쉘 프로그램 이 쉘이 뜰 때 우리가 어떤 베어리어블을 이렇게 집어넣어 준다든지 또는 이 명령어를 umask 명령어를 적어놓는다든지 이런 식의 매크로를 통해 가지고 항상 일정한 어떤 umask를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으로 접근 제어에 대해서 주요한 내용들을 모두 살펴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